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에 이어 전세 시장도 공급이 수요보다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일각에선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조 6천억 원 넘게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또 향후 증시는 어떠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까? 100 이하로 떨어진 거는 그만큼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다는 의미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집주인들이 많이 내놨는데 생각보다 전세가 많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보통 수능 끝나고 나면 한 번 세입자들이 소위 물갈이가 되거든요. 주요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 다 키운 집은 이제 수능 채점하고 보통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이 올해는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그 전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반전세로 돌린 물량이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평균 전세 가격이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사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25평 기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들을 좀 다녀보니까 25평 기준으로 8억에 300만 원을 낼 것이냐 아니면 14억 원의 전세금을 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8억 원과 14억 원 사이에는 6억 원이라는 간극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정도면 외곽 혹은 지방에 가면 집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좁아졌죠. 그러면 너무나 그 지역을 원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게 되는 건데 비단 학군 수요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도 전세금을 본인의 여력 대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한 가지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아마도 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기존 계약은 2+2로 묶여 있고 신규 물량이 나왔을 때 이건 빠르게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요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100 이하로 지수가 떨어진 걸로 풀이가 되는 그래요. 거군요. 뭐 전세로 가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월세 시장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그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면서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월세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이 실제로 뒷받침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서 역대 최고치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건 또 어떤 배경이 있나요?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금리가 생각보다 신통치 않으니 월세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보유세 부담 이런 것들을 세입자와 사실상 나눈다, 뭐 전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세입자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전세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한동안 올해 10월, 11월 전세자금 대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서울의 월세 거래가 보통 지난해 이전까지는 연간 한 4만 건 전후였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지난해 5만 건 위로 올라갔고요.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6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이게 종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아파트 월세 지수가 관련 통계를 낸 이후로 올해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서울 기준 108.6인데 전세 시장에서 우리가 큰 변화를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건 아파트는 보통 전세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게 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40% 정도는 전세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월세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일각
일각에서는 뭐 가격 혹은 거래 안정화로 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그만큼 좀 불안해진다거나 전세를 거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한번 꿈꿔보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중간 사다리로 올라가기까지 힘든 과정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예, 저희 전월세 상황 짚어봤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폭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꾸준히.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안정화 흐름을 찾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라고 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 내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슈 때문인데 하나는 돈을 꿔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집을 사야겠다 해서 현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돈을 꿔주지 않고 사실상 갭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실제 수요가 있어도 매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한 가지가 있을 테고 또 대기자들, 대기 수요들은 아마 이런 걸 보고 계시겠죠. 내년에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후 결과에 따라서 대출 규제나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혹은 세금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 저는 다소 좀 이르다고 보는 게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출 규제나 매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변할지 요거는 내년 3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3월까지는 당분간 그런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네.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흔히 뭐 국민 여동생, 뭐 국민 남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 주식으로 꼽히는 삼성전자가 수익 주주가 500만 명이 네. 이제 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팔고 있어요. 이달에만 1조 6천억 원 엄청난 규모인데 이것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친 거죠. 아. 삼성전자가 잘 생각해 보시면 1년 전 이맘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 정확히 그날에 8만 1,000원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1월 1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장중 가격이 9만 6천 원 위로 올라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곧 10만 10만 전자 전자. 간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후로 굉장히 심란한 시기를 보내시게 돼요.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삼성전자 주당 주가가 6만 8,300원까지 떨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도 여전히 고민이 많았겠지만 네. 이후에도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해서 9층, 뭐 98층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주식 시장에서 쓰는 은어가 유통이 되기도 했는데 왜 갖다 파느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10만 전자라는 이 희망 고문이 시작된 지가 근 1년여 됐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개미들이 털고 나간 그 자리에 예. 기관들이 재미를 보고 있다는 점이죠. 아.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을 보면 대략 12.5%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개미들이 떠난 자리에 누군가는 그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며 웃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또 외국인들이 사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수급도 좋았고요. 기관들도 꽤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심리적인 영향도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네. 지난 8월, 7월 상황을 보면 한여름에 반도체에 혹한기가 온다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에도 투매는 좀 삼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예. 모건 스탠리 같은 곳들에서 이제 D램에 혹한기가 온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외국계를 중심으로 거의 투매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예.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10월까지 상황이 어려웠는데 D램 혹한기가 지나갔다라는 보고서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매수 의견 내는 증권사들은 매수하고 그 상단을 다들 높여서 전망을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보고서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 예.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좋겠지만 지금 고점에 잡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관들의 동향을 좀 지켜보시면서 네. 내년 상반기까지 잠깐 놔둬보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침체가 또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다음 소식은
35년 뒤에 네.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인구랑 부양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인구가 있죠. 노인, 이제 아이 같은. 근데 이 부양 인구랑 생산 연령 인구가 같아진다고 하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소비 생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망이 나올까요? 일단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 인구의 데드크로스는 이미 지난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정점이 당초에 정부가 2년 전에 전망하기로는 2028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지난해에 5,200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 이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요. 예. 납세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분들이 덜 일하게 되고 여기서 모이는 기금이나 세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른바 개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전 국민에 내는 갯돈이라고 생각하면 네. 타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붙는 사람이 줄어들면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고 50년 뒤, 30년 뒤 전망을 해보면 암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부양비 같은 것들,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의 노인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1대1 상황이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 100명이 대략 28명 정도를 감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 생산성을 높이든 아니면 평소에 세제를 바꾸든 뭔가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35년 뒤에는 1대1이었다가 그 뒤에는 오히려 부양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급격하게 고령화가 이루어지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이제 전향적으로 이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네. 우리가 타 민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배타성이 강한 나라인데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도 국내에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뀔 필요도 있고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나라. 근데 사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섭섭하지 않게 비참하지 않게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네. 대표적으로 미혼모의 아이들이나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이들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좀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